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양띠클럽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고요. 옆에 부리님, 젠킴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의 주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의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주제여가지고 그죠. 봤어요. 예, 오늘의 주제 30대의 건강 2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룬 주제이기는 한데 맞아요. 이게 참 저희도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건강이 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그런 앞으로의 여러분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시길 바라며 저희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근에 아무님이 좀 아프셨죠? 예, 저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 아무님이 예. 생일마다 아프시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 좀 그러게요. 그때 저번에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도 염증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부리님처럼 저도 이번에 염증 관련해서 또 이제 몸이 좋지 않았었어가지고 이게 참 염증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랬었는데 맹장 쪽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맹장 수술 저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연례 행사처럼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이제 맹장 쪽에 좀 염증이 생기는. 근데 사실 그게 늘 희한하게도 제가 위염 있을 때 같이 와요. 그래서 그때 22년도에는 너무 아픈데 저녁이고 주말이었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응급실을 갔었었고 그래서 그때 응급실 갔을 때 이제 CT를 찍어보니 맹장 쪽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보니까 근데 그때 염증이 좀 있어서 그때 이제 다행히 약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수술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이제 지켜보자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이제 위가 너무 아파서 위염은 맞았어요. 위염은 맞았는데 가서 이제 뭐 초음파랑 이런 걸 해보니까 또 여기 맹장 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지 하고서 이제 뭐 피 검사도 해봤는데 이제 그런 염증 수치가 엄청 높진 않은데 어느 정도 염증이 좀 있고 부어 있는 게 보여가지고 근데 또 수술할 정도는 또 아닌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수술까지는 안 가서. 언젠가 수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근데 마치 약간 나를 농간하는 느낌인 거죠. 간보네. 아니 수술을 할 거면 수술하게 해주던가 이게 염증 아닌 염증 이런 걸로 나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이 맹장이란 이놈이 그래도 수술하면 살 찢고 이래야 되니까 안 하는 게 낫죠. 수술이니까. 그게 또 회복되는 것도 또 그러니까. 걸리고. 맞아요. 그래서 뭐 맹장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기능을 하는 장기가 아니더라도 신이 내린 이제 인간의 육체에 필요 없는 장기는 없지 않겠느냐. 큰 이상이 없으면 안고 가는 것인데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염증으로 이제 저를 녹이는 잠깐에 놓고 그냥 똑똑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촉진을 할 때도 이게 자기가 내 배를 봤을 때 오른쪽 아랫배를 눌렀을 때 눌렀다 떼서 아프면 맹장이 확률이 높아요. 맹장이 터져서 확률이 높아서. 근데 전 눌렀을 때 좀 아픈 정도였거든요. 초음파를 이렇게 막 하다가 할 때. 그래서 눌렀을 때 아픈 정도였고 근데 사실 저는 위가 얼마나 너무 아파요? 아팠어서. 근데 저는 그냥 지그시 누르면 못 참겠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릿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프고 그보단 위가 많이 부어 있었고 위가 더 아팠어가지고 사실 이제 거기 붓고 거기 아픈 거는 사실 별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눌러야 아픈 그런 거였어가지고 아무튼 맹장이 위험할 때는 그렇게 촉진을 하실 수 있다. 눌렀다 뗐을 때 아프면 얼마나 아파야 돼? 떼굴떼굴 굴를 정도로 아파야 돼? 근데 정말 맹장이 터지면 그렇게 돼요. 맹장이 그냥 터지면 참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참을 수가 없는 게 맞고 맹장이 터지면. 근데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촉진도 하고 의사도 이제 명확하게 모르실 때도 있으니까 의사에게 더 질문도 많이 해야 하고 나의 상태에 대해서 본인도 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무님은 거액 안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배가 아프면 맹장인가? 맞아요. 또 촉진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장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위가 아플 때 같이 아픈가 싶기도 해요. 약해지는 거죠. 몸이 약해지면서 같이 이 소화기관 쪽이 다 안 좋은가 보다 우리 아버님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위장이 좀 약한 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맹장이랑 같이 엮여서 또 맹장이 아픈 경우도 윗배도 같이 아프다고 하기도
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예. 윗배부터 아픈 것도 맞다 해 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맹장 조심하시길. 맹장 예. 어떻게 조심할 수 있죠? 본인이 그 촉진 이게 맹장이다라고 이제 아실 수 터지기 있게끔 전에, 터지기 예, 전에. 내 배의 오른쪽 아랫배. 예, 오른쪽 아랫배. 예. 다들 근데 맹장 안녕 하시죠? 우리 중에 알고 있어요. 잘 없으신 모르겠어요. 분은 없죠? 저 있어요. 맹장 있어요. 뭔가 이거 맹장 수술한 사람은 없네요. 그러게요. 저도 맹장 수술 안 해봤어 가지고. 약간 옛날부터 맹장 수술은 약간 그 시트콤 짤의 뭔가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막 아프다고 막 이랬는데 너 그거 안 아프잖아. 근데 막 맹장이 어이구 맹장이었어. 막 이런 맞아요. 그 순풍상풍인가 재질의 네. 시트콤 소재 재질이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좀 가볍게 다뤄지긴 했었죠. 맞아요. 근데 그만큼 사실 이제 많은 흔한 거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위와 맹장염증 관련해서 이 염증이 가끔씩 올라오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염증이 제 왼쪽 아랫니, 이제 영구치 어금니죠. 옛날에 신경치료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씩 아랫니 이제 신경치료를 했던 영구치가 있는데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은 뿌리가 2개인데 한 뿌리 하나가 이제 바늘이 안 들어가서 신경치료가 안 됐던 이제 이기는 해요. 혈이 살아있는 거네. 예, 그쵸. 근데 이 바늘이 안 들어간 뿌리 아래에 살짝 염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염증이 좀 이렇게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면 가끔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하려면 진짜 아예 이를 빼거나 빼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뭐 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자기 이를 쓰는 게 좋긴 하잖아요. 이걸 덮었을지언정. 그래서 이제 가끔 또 그런 그게 올라올 때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난 다다음날 이제 막 피곤할 때. 피곤하고 염증이 올라와서 어금니가 아프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염증이란 것이 사람의 몸에 이렇게 맞아요. 되게 기생하고 있다가 진짜 치으로 올라온다. 네, 또 언제 올라올지는 또 모르게 그렇게 올라오니까 점점 몸에 이렇게 하나둘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아픈 구석들이 생기는 게 이게 나이 들어가면 느껴지는 맞아, 그런 더 건가 봐요. 심해지고 이 건강이란 그 세포 재생 능력보다 이게 떨어지나 봐요. 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든 젊음으로 이기고 나가고 재생되는 느낌이었으면 맞아요. 지금 뭐 상처가 나도 덧나고 맞아요. 흉터도 안 안 없어지고 자주 아프고 아픈데 또 아프고 막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이게 안타까울 뿐이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려고는 해요. 노화를 우리는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야. 뭐 이겨낼 순 없잖아요. 이게 진짜 노화의 영역인 건지 아니면 내가 기습에 대한 결과인 건지. 둘 다 알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노화도 못하고 그 면역력에 대한 그 관리, 스트레스와 피로. 맞아요. 그것도 어디 안 가죠, 진짜. 근데 그러려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회생활을 해도 스트레스 받고 사회생활 안 해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근데 사회생활 안 하면 좀 더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돈이 좀 더 여유 있고 저 많이 안 받아요. 그냥 월에 그냥 한 400~500씩 그냥 따박따박 주면 그냥 저 사회생활 안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안 바랍니까 그게? 많이 안 받아요. 많이. 그냥 좀 줄일게요. 한 350으로 줄일게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소소하다. 소소해. 네, 넘어갈게요. 네. 우리 또 뭐 나중에 주제를 나는 만약에 이만큼을 가지고 뭐 어떻게 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재미겠네요. 350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그 최소 생활비와 그 생활비 그거 있잖아. 최소 생활비. 그쵸. 적당히 인간답게 되는 생활비. 행복한 생활비. 그렇죠. 약간 유럽 여행 같이 하루에 20~30만 원씩 쓰고 다니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생활비는 우리 30만 원씩 30일 쓰면 900만 원이잖아. 소액비. 하지만 소액비. 먹을 수가 없다. 뭘 먹을 수가 없다. 소액비. 쉽지 않아요. 네, 아무튼 쉽지 않죠. 예. 자, 요것은 이렇게 저의 염증은 여기서 끝내도록 염증. 하고 또 부리님이 또 맞아요. 저는 처음에 염증 이런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염증이 외이도염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관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염증이 심해져서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되게 앓은 지 오래됐어요. 거의 고3 때 그때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데 그때는 싹 나았다가 또 싹 나아서 한 2~3년 또 괜찮다가 2~3년 또 괜찮다가 한 취업할 때쯤 다시 발병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또
한참 괜찮다가 전 직장 다닐 때 한 4-5년 전부터는 거의 만성처럼 그래서 뭐 한 2-3 달 괜찮고 또 1 달 안 좋고 막 2-3 달 안 좋고 막 또 1 달 괜찮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지겹고 이젠 우리가 이제는 35 살로서 윤석열 나이 말고 한국 나이 한국 나이. 한국 나이로 '아 이제 좀 뿌리를 뽑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대학병원 다니는 친구가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인 친구가 "너 그 정도면 대학병원 한번 가 봐라. 이거는 심각한 거다." 이런 식으로 "동네 병원에서 낫지 않으면 그 더 위에 상위 병원에서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받아서 맞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바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강남 세브란스가 제일 가까운데 근데 제 친구가 처음에 예약할 때 엄청 겁을 줬거든요. 예약하면 3 박 4 막 한 3-4 개월이 걸린다더라. 그래서 같이 예약하려고 그 선생님 교수님의 특이사항까지 받아요. 교수님은 뭐 어디 전문이고 이 교수님은 어디 전문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교수님을 정해 놓고 예약을 하려 그랬더니 무조건 전화 예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겁을 잔뜩 먹어서 '아 이거 3 달은 걸리려나 보다.' 그래서 그다음 날 전화했더니 그다음 날 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예약을 했는데 대학병원에 가려면 그 진료 확인서 그 1 차 병원에서 맞아요. 동네 의원에서 그 진료 소견서가 있어야 돼. 맞아요. 진료기록 소견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루 만에 준비하기는 좀 벅차 가지고 그 예약을 미뤄서 그 진료 의뢰서 아니 치료 의뢰서 같은 걸 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 본인 그 운전면허 막 이런 신분증 챙겨 가지고 병원 갔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진료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료 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선 처음에 가면 내가 이 병원에 뭐 병원마다 이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뭐 다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게 되면 생각보다 병원 가자마자 그 전체 접수실에서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고 나면 우선 1 차적으로 결제를 해요. 그래서 그 진료도 안 보고 결제부터 하겠네요. 진료 보기 전에 결제를 입장료네요. 입장료. 입장료. 제 기억이 틀렸을 수 있는데 우선 가자마자 결제를 해요. 그래서 가자마자 결제를 하고 내가 이제 왔으니까 그거를 들고 제가 원하는 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비인후과를 갔죠. 그럼 이비인후과 앞에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 보여요. 그래서 거기 키오스크로 내가 왔다는 걸 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 선생님한테 "저 왔습니다." 출석 체크. 출첵. "둘이 왔습니다." 이렇게 출첵을 해요. 그러면 그 전광판에 떠요. 내가 진료 볼 교수님 밑에 누구 왔다 이렇게 줄줄이 떠요. 그래서 줄줄이 뜨면 이제 교수님이랑 진료를 봐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가서 진료를 봤는데 진료를 보면 그 교수님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근데 저한테 우선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이런 식으로 진료를 보고 나오면 처치를 뭔가 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검사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그건 전 선생님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예약일을 그 선생님이랑 정해요. 프로스트에서 나와서. 그럼 이제 그 진료 본 과에서는 일이 끝났고 그 진료를 다 봤으니까 다시 맨 처음에 접수한 데로 가서 최종 수납을 합니다. 예. 이 프로세스가 기본이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하이패스 기능이 있다. 그럼 여기 내가 결제할 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그 진료 받던 과에서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청구가 돼요. 그냥 접수처를 안 들리고 바로 맞아요. 아웃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접수처가 한 과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과를 다 받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기를 해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처방전이 있으면 접수처를 안 가더라도 키오스크 가서 처방전을 빼야 돼요. 근데 처방전을 빼면 이게 이 병원에서 받는 처방전인지 아니면 동네 약국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받은 적은 없고 다 동네 약국 밖에 외래 약국에서 받으라고 온 처방전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그 외래 약국을 바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 약국을 가셔라. 아니 뭐 약국이 3 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어디 갈 거냐 이게 있었는데 저는 빨리 이동하려고 그 기능을 안 선택해 봤어요. 근데 그거를 클릭하면 처방전이 미리 거기 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연결이 네. 되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처음 가 봐 가지고 엄청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 예약 안 잡고 막 나가고 그러면 전화 와요. "부리님 예약 안 잡고 가셨어요. 오세요. 멀리 안 가셨으면 오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와 이게 내가 지금 30 대인데도 사실 지금 되게 바짝 서 있는 시기잖아요. 그쵸. 사실 20대 때는 돈을 많이 안 써 봐서 그런데 30 대면 제일 그쪽으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더 나이 들고 이러면 대학병원 진료보기도 맞아요. 이 절대가 힘들겠다. 너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정신없고. 이거 관련해서 폭삭소가수다에서도 약간 그 맞아요. 부모님이 병원 갔을 때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폭삭소가수다에서 맞아. 이제 할머니가 된 애순이가 어. 남편 이제 아픈 남편이 막 접수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거기 이제 안내돼서 그 할머니 되게 이제 한숨 쉬고. 불친절하게 해요. 그들이 소비지. 알죠. 그러니까 비시걸 비시맨인 거 알지만 이제 그래도 그렇게 이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안 된다. 아니, 저 간다는 생각보다 친절했어. 예. 나보고 안 왔다고 전화도 해주고. 왜 그냥 가셨어요? 뭐가 더 있나요? 뭐가 더 있나요? 알려줬었어야지. 그쵸. 그리고 그게 근데 왠지 알 것 같아. 그 전광판이 있어서 내 이름이 있는다고 치더라도 환자가 너무 많으면 내 이름이 안 뜨는 거예요. 밑에 내가 접수가 돼서 되는데도 안 뜨는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판단이 안 서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5조 5억 원이겠죠. 맞아요. 5조 5억 명.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학병원의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경험을 냈어요. 근데 저는 나름 대학병원에 업무차 많이 가거든요. 뭐 납부를 한다든지 뭐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대학병원에 무서움이 좀 없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익숙한 편이에요. 네, 왜냐면 저는 주차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안 무섭거든요. 왜냐면 대학병원 워낙 자주 갔으니까. 잘 아니까. 얼마나 자주 갔냐면 거의 한 달에 2-3번은 갔어요. 그런 메이저 병원을. 분당 서울대, 뭐 삼성 서울병원, 뭐 서울 아산병원, 뭐 고대 안암병원, 뭐 다 가봤어요. 대부분 메이저 병원. 그래서 내가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채로 갔는데도 시스템이 굉장히 이 정도였다. 낯설 정도였다. 낯설었다. 과도 많고 막. 아무튼 이랬는데 치료를 받은 건 어쩌냐면 제가 총 3번을 갔더니 그 교수님이 그만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교수님이 너무 겁을 주는 거. 저렇게 심한 사람 처음 본다. 근데 귀 속에 그걸 찍어봤는데 동네 병원보다 화질이 너무 좋아. 귀 내시경에 화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 귀 상태를 많이 봐줬고, 그래서 제가 염증이 너무 반복돼서 그런지 귀가 그 상처 났다 안 났다 이러면 이렇게 껍질이 막 생기고 피부가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래서 귀 속이 그런 상태더라고. 귀 속이 매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처치를 해준 거는 우선 귀 속을 청소해주고 귀 안에 소독해주고 전에는 연고를 겉에만 발랐거든요. 그게 아니라 크림 소로빵 채우듯이 귀 속에 크림을 가득 쭉 주사기로 쭉 그럼 진짜 여기 먹먹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 자연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니까. 연고니까 연고를 주사로 진짜 주사기를 보여주거든. 이렇게 벗어서 본 건 보여준 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닌데 내가 보잖아요. 난 눈이 있으니까 주사기로 그 기다란 그 찌르는 용 아니고 약간 뭉툭한 용으로 귀에 새도 쭉 소라빵 채는 쭉 해가지고 양쪽을 다. 양쪽을 다? 그럼 양쪽을 다. 귀 구멍 나는 멍멍. 그래서 나보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보고 끝나고 일하러 가세요. 해서 네, 일하러 갑니다. 그랬는데도 가득 채워줘가지고 2-3시간 뒤면 괜찮아질 거예요. 난 또 찰떡같이 믿었지. 택도 없어. 그 다음날 되더라도 들리지가 않아. 업무가 되나요? 그러면 전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엄청 크게.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야 막. 하나도 안 들려. 이것 때문에 팀피한 썰도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드릴게. 아무튼 그래서 귀 속을 가득 채웠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오래요. 저한테 이거 그 다음날 바로 오고 귀 안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가득 채워주고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줄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요 치료가 경과를 보고 앞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왔더니 귀가 뭐 딱히 크게 뭐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너무 먹먹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반반 무만이 하듯이 귀 속에 반만 채워주세요. 반만. 아니 그분이 아주 그 처치가 아주 그냥 섬세하신 분이세요. 귓구멍에 반만 이게 스킬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운데 치면 가운데다 뿡 눌러서 옆에 가득 찰 때까지 올라오고 반만 바르는 거는 벽면을 따라서 바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는 흡수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마르는 걸 말라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귀지처럼? 예, 귀지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막 흡수되거나 그러진 많이 흡수되진 않고 사실 근데 말라서 밖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 하는 동안 귀 속이 차 있으니까 안 간지러운 것도 있고 스테로이드에 절여져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근데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고막을 잃었어. 안 들려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없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고? 아니요.
예? 석션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네. 석션으로 빼야 되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오라고 하신 거기도 하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원래 청각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건강검진 했을 때 근데 최근 들어 쪼끔 나빠진 거예요. 한동안은 별로 내가 차이를 못 느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더 안 들린 것 같아서 이거를 검사를 받았더니 청력은 뭐 갑자기 나빠진 거 그러니까 이미 나빠진 상태고 지금 좋아지려면 뭐 와우 수술해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바라지 않고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10년 정도 돼 가지고요. 이랬더니 어쩔 수 없어요. 더 나빠지면 그때 오는 거지 근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막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유연하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아 이게 또 정말 청력에까지 맞아요. 영향을 주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실토를 얘기했는데 약간 그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의인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별로 딥하게 얘기는 못 했다. 교수님 소비지. 아. 그래도 되게 친절하다. 되게 친절한데 되게 사무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막 사무적이지도 않아요. 않아요? 그냥 인간적이고 좋은데 근데 손길이 약간 거칠어요? 약간 거칠어.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 급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나긋나긋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그런 거 있어요. 목소리는 아, 나긋나긋하지만 뭔가는 그래서 저는 그 대학병원이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진료하는 거는 그런 게 되게 재밌었다. 그래서 그렇게 처치를 받고 주말이 지나서 또 가장 빠르게 오실 때 갔어요. 그래서 한 5일 지나고 갔거든요. 근데 그동안 스테로이드를 먹고 이 약도 넣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약을 2-3 방울만 넣었는데 귀 속에 그게 아니라 귀 바깥까지 찰랑찰랑하게 넣으라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넣었는데 이거를 귀 귓바퀴까지 다 차게 찰랑찰랑하게 넣으라고. 액체예요? 액체예요. 귀 약이 원래 액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액체인가요? 완전 물 같은 액체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스포이드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데니 맥켄지 향수병을 앞에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처럼 스포이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쭉 짜서 귀에다가 이렇게 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3-4 방울만 넣었었는데 귀 속에. 근데 그게 아니라 가득 채서 넣으라 그러고 그렇게 4 박 5일 했더니 거의 다 났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나보고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초반에 그래서 3 번을 간 거잖아요. 맨 처음 방문하실 때 겁을 상당히 준 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금방 나았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그런 약의 셈인가 뭐 이런 거를 놀라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별다른 처치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약을 가득 채운 거하고 스테로이드 먹은 거 외에는. 근데 뭐가 달랐냐면 제가 동네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먹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항생제 문제가 이건 항생제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 진균성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서 될 것 같진 않고 이건 스테로이드를 단시간에 바짝 써서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 근데 그 스테로이드 바짝 쓴 게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약으로 먹는 스테로이드는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바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먹었던 게 효과가 큰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주 괜찮았거든요. 근데 3주째 되니까 약간 슬근슬근 겉이 간지러워 가지고 지금 쪼끔 나빠진 상태? 지금 약간 지금 여기가 다시 빨개진 상태? 그럼 상처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긁고 다시 약을 채워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물약을 오랜만에 썼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그게 물약 때문에 어지러운 건지 내가 이석증이 와서 어지러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어지러운 날 그냥 365 내과를 갔거든요, 주말이라서. 들어보고 의사분이 그걸 "이석증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이거 "물약 넣은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나 의심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대학병원 다시 한번 가 보세요. 네. 계속 상담했던 분이랑 얘기해야 지속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 완치가 안 된 상황이다. 한 1주 전만 하더라도 완치인지 알았지만 다시 또 올라왔다. 역시 쉽지 않다. 술 기뻐서 좀 고삐 살짝 풀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 돼. 이거 뭐 나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이 제일 염증에 제일 나쁜 게 술이라 그랬어요. 맞아. 알코올. 근데 내가 교수님한테 "술이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먹는 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우회적으로 여쭤봤어요, 우회적으로. 네, 근데 그랬더니 "먹는 거랑 크게 상관없다." 아. 어. 음식이랑 술이랑 다르죠.
술 음식 아닌가요? 술은 술은 술이다. 술이죠. 섹시푸드죠. 섹시푸드. 술은 푸드가 아니 섹시푸드. 섹시푸드. 드링크죠, 드링크. 드링크예요. 섹시푸드. 나 섹시 드링크. 섹시 드링크. 앙앙 씹어서 먹는 푸드가 아니라고요. 드링크. 술도 끊어 먹어. 그? 아무튼 이런 대학병원 방문기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아직 완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예. 아, 근데 완치라는 게 사실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염증이라는 것이 진짜 완치가 가능한 근데 것인가? 이 만성은 만성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만성이지만 치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아. 완치 가능하고 오래 걸린다고 오. 하셨어요. 아, 다만 네? 오래 걸린다. 저는 일주일 만에 끝나가지고 근데 제가 원래 약발이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금방 나빠져요, 제가. 방심하면 안 되겠다. 좀 아, 그러니까 계속 이걸 가져가야 하는. 그래서 저 곧 있으면 그 30대 건강 3화 찍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방문한 병원. 아, 다시 방문한 대학병원. 계속됩니다. 교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러면 이제 하는 거지, 이제. 제 생각에 이건 30대 건강 자주 들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웨이도염 이렇게 치료한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 웨이도염이 죽을 병은 아닌데 불편한 병이에요. 그쵸, 불편하죠. 생각보다 이 치료 후기가 별로 없어요. 아, 제가 인터넷 막 쳐봤거든요. 웨이도염 대학병원. 이제 웨이도염 대학병원 치면 제 블로그 나와요. 어머머. 이렇게 밝히는. 왜냐면 진짜 없거든요. 진짜 왜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오늘 내일 하는 병이 아니라서. 근데 이게 정말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쵸, 맞아, 불편해요. 힘들죠. 아무튼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는 이제 돈도 많이 들었다. 대학병원이니까. 차지가 어떻게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 않은데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뭐 외래 진료비 한 2-3만 원? 뭐 처치비 한 1-2만 원? 근데 최고 5만 원? 그렇게 크진 않나요, 대학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 치고 막 500만 원씩 나오지는 않았지만 근데 어떻게 동네 병원 치면 되게 비싸고 왜 동네 병원 동네 병원 한 7,500원에서 7,000원 되는데 그거 한 10배 정도 그쵸, 받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적진 않은 돈이다. 그래서 실비는 안 됐나요? 실비 해야죠, 이제. 아직 안 해봤고. 왜냐면 그 실비가 또 힘든 게 뭐냐면 제 실비가 회사를 통해서 또 한 거라서 또 무슨 특정 어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뭘 인증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실비 받는 과정이 너무 귀찮아.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병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맹장 염증도 그렇고 위염 때문에 그래서 막 동네 병원인데 수술도 하는 병원이었어요. 병원이었어요. 어디요? 성해병원이에요? 아니, 바로 저희 동네에 있는. 예. 근데 이제 내과 전문인데 거기에서 초음파도 찍고 뭐도 하면서 비용이 나온 거예요. 좀 또 링거도 맞고. 근데 물론 링거는 어쨌든 비급여가지고 이제 그거는 안 됐지만 그거 외에 나머지 금액의 일부는 실비가 바로 됐는데 그 과정이 좀 신기했던 게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하고 나면은 저한테 카톡이 와요. 맞아요. 저도 왔어요. 저도 와서 했는데 제가 든 보험은 거기랑 다이렉트로 만약에 KB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이렉트면 되는데 저는 에이온이라는 무슨 업체를 껴서 한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에이온 통해서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잡해서 못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바로 온 거로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통 나온 거예요. 어머, 그럴 수가 있구나. 그게 어떻게 돼요? 카톡해서 나의 뭐 저는 뭐 온 게 있는데 뭐 그쪽 보험사랑 뭐 통화를 해서 뭐 뭘 해야 되는 거 맞아. 같지 않아? 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진짜요? 뭐 팩스 번호를 받아서 입력하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실비가 그러니까 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같고 아닌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 회사 통해서 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이 들고 있는 실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메이커가 어디예요? 직통. 저는 현대해상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들고 왜냐면 있었던. 그 병원의 세브란스에서도 오늘의 진료 영수증 바로 보기. 맞아요. 오늘의 진료 영수증 바로 실비 청구하기 이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도 바로 스캐너가 있어요. 그래서 스캔 비용 5,000원인가? 아니 500원인가? 1,000원인가 내면 바로 보험사로 스캔을 쏴주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게 간편해졌지만 내 실비는 거기 아직 발맞춰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 청구 못했다. 이 실비
실비 적용하는 게 뭐 저처럼 방금 이번에 저 카톡 받은 건 저도 이번이 처음이고 그전에는 그런 방법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해상 앱에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응급실을 갔다 오면 응급실 이제 그 사진 다 진료해 찍어서 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그 서류를 주잖아요. 어떤 진료 비용 청구서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진 찍어서 그 앱에다 하면 바로 실비가 이제 적용돼서 이제 제 통장에 빨리 금액이 실비해야겠다. 들어오는 그거였는데 요즘은 토스에서도 그걸 해요. 방금 제가 카톡 받아서 했던 것처럼 토스에 이제 뭐 의료 이제 카드를 쓰면은 카드 맞아. 내역이 들어가잖아요. 맞아. 이거 실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 여기 바로 있네요. 실비 청구해서 그 토스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세상만 요즘 편해지는. 실비 그래서 그 찾아봐야겠다. 어플 뭐 현대해상 어플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도 카톡으로 하든 토스로 하든 요즘 그런 기능이 왜냐면 모든 요즘 이제 금융 그 정보들이 통합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스에서도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가입한지에 따라 좀 달라질 그럴 수 수 있을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실비 관련해서는 조금 쉽게 적용받은 절차다. 예.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군요. 맞죠. 이렇게 또 저희 이제 병원 그러니까 마지막 보험 청구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적용하는 것까지 해서 너무 알차다. 너무 알차. 이게 주제가 이제 사실 이게 건강의 주제고 염증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병원 탐험기 대학병원 갔다 온 썰 푼다. 실비 적용까지 했죠. 병원 진입부터 A to Z까지. A to Z. 지금 병원 입장료부터 시작해서 입장 왔습니다. 입장했어요. 그렇죠. 입장 접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사실 이제 이번 저희 주제는 이제 30대 건강, 저희 건강을 이제 유념해야 한다, 유의해야 된다. 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뭐 식생활이든 운동이든 하면서 건강을 최대한 이제 좀 신경을 쓰면서 이제 저희의 30대를 잘 보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것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세요. 꼭 건강 잘 챙기셔서 저희처럼 이런 복잡한 과정 안 거치셔서 이런 불상사. 이런 불상사가 돈 쓰고 시간 쓰고. 그쵸.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른 건강 이슈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 또 주제로 얘기할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히 건강하세요. 잘 계시길 바랍니다. 노염증.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